안녕하세요. 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책이 조금 이상해서 안녕하세요. 잠깐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이 채팅이 약간 지금 화면이 좀 이상해서 이것만 좀 바꿔보겠습니다. 음,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먼저, 약간, 지난주에 보내주신 그 이미지들 좀 몇 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고요. 제일 먼저 보내신 분이, 네, 행복의 시선. 네, 기쁨샘 님이 먼저 가장 보내주셨어요. 네, 그 프롬프트 보면은, 아들 3살 때 갈매기 먹이를 새우깡 통째로 해변 대단에 쏟아버렸을 때 웃기고 황당함 되돌아보는 추억. 3살 때 아들을 바라보는 나와 남편 해변가 계단 배경 하늘에 갈매기가 나르니 아들 신나는 표정 따뜻함 활기찬 육회 렘브란트 화풍으로 해서 잘 만들어 주셨고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한국 사람으로 약간 한 말 하나 더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외국 사람으로. 네, 그 다음에 프리스님. 네, 프리스님. 네, 이분은 그 독일 화가인 리히터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되게 약간 따뜻하고 조금 몽환적인 느낌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려주셨고요. 네, 되게 멋지죠. 네, 이렇게 보내주셨고. 네, 또 한 분은 어제 좀 마지막에 보내셨던 분인데 약간 구우름 님이세요. 구우름. 네. 근데 약간 이분 약간 느낌이 있어요. 네, 10년간 꿈꿔왔던 일을 실패하고 절망에 빠진 인물이 회사 근처에 복잡한 거리에 있다. 주위는 무표정하게 움직이는 직장인들로 가득하고 하늘은 우주의 블랙홀처럼 딥톤의 어두운 컬러. 어두운 보라, 우주색, 그림자 같은 빨간색이 소운친다. 이 인물은 마치 지구 밖으로 감정이 이탈된 듯한 느낌을 주며 전체적인 분위기는 암울하고 무기력하다. 뭉크의 앱을 표면주의적 그림체로 잠깐만요. 네, 그림체로 강렬한 붓터치와 왜곡된 형태, 감정의 격렬함이 강조된다. 불완전한 느낌이 강조되는 비대칭 구조로 구성해줘. 예,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하죠. 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어, 진짜 약간, 네, 진짜 암울하죠. 예, 암울한데, 되게, 정말 암울하고, 근데 되게 느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되게 뭉크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에, 그 다음에는 존재하던 이미지로 바꿨나 봐요. 바꾸셨네요, 나중에. 뒤에를 빼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이미지 되게 잘 그려주셔서 너무 멋있게 잘 봤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할 내용은요. 먼저 여기 한 분이 여기 사람이 한 명 보이죠? 잠깐만요. 제가 자꾸 채팅이 왜 이렇게 나오죠? 화면을 자꾸 가리게 나와서, 음, 여기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됐습니다. 네. 이제 오늘 할 내용은, 프린시피아 혹시 아세요? 그 뉴턴이 쓴 저작 중에서, 음, 네. 프린시피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런 책이고요. 예, 1800 몇 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요 프린시피아의 책을 보고
저희가 이제 영감을 받을 거예요. 영감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를 좀 만들어 나갈 텐데 전체적인 과정은 근데 요 책의 내용을 보면은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예요. 책의 제목이 잘 보세요. 책의 제목이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예요. 그 무슨 뜻일까요? 자연 철학. 그러면 이거는 실은 철학에서 기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학적이고 물리학적인 내용을 함께 다룹니다. 어떤 뜻일까요? 실은 이때만 해도 철학과 수학, 철학과 물리학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실은 인문학과 수학도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게 통합되어 있다는 사회였어요. 거기에서 뭔가 구체적인 수학적인 원리들을 지금 이 사람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설명을 하기 전에 좀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정말 좀 어떤 생각이냐면은 지금 인공지능의 발달이 너무나 급격하고 빠릅니다. 네, 급격하고 너무나 빠릅니다. 네, 되게 재미있는 거는 남자분들은 카메라를 다 켜주셨는데 여성분들, 어머님들 카메라를 하나 안 켜셨네요. 괜찮습니다. 네, 다 보고 계신 거 열심히 듣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 어, 인공지능의 발달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게 바뀔 거예요. 제가 그걸 좀 하나씩 볼게요. 먼저는요, 문과, 이과, 그다음에 예술과 기술, 인문학과 공학의 구분은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오늘 아마 이걸 하면서 한번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 구분은 이제 무의미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통 이제 앱을 만들 때 보면은 누군가는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누군가 그걸 받아서 이제 디자인을 하고 기획팀이 디자인한테 주면은 디자인이 그걸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팀이 디자인한 거를 그다음에 이제 개발팀에 딱 보내주면 개발팀이 개발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늘 우리가 한 번에 한 큐에 끝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옛날에는 막 10명, 3명, 5명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혼자서도 가능한 거를 이제 확인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취업이 아니라 창업하는 시대로 갈 거고 취업하는 사람은 점점 소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 말씀드릴게요. 한국 입시는 10년에서 20년 안에 무너집니다. 제가 단언할 수는 없죠. 근데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한국 입시는 10년에서 20년에 무너질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좀 동영상으로 나눠서 나중에 또 공유 한번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작하는데 먼저 뉴튼이 쓴 프린스피아라는 한국 책으로는 한 300페이지 정도 된 책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요약본, 정확하게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요약본을 같이 읽고 영감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영감을 내재화할 겁니다. 내재화. 그리고 그걸 갖고 어떤 앱을 하나 설계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인공지능과 함께 만들 겁니다. 그리고 만든 거를 같이 공유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양이 많아서 조금 빨리 갈 테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는요, 이게 그 프린스피아의 핵심적인 내용을 좀 AI를 통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AI를 통해서 요약을 해서 좀 AI가 요약한 걸 해야 되나?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포인트를 너무나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이작 뉴턴이 프린스피아란 책을 낼 때 시대적인 상황은 어떠했고 어떤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세기에 아이작 뉴턴이 이 책 썼는데 그 전까지는 2000년 동안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믿었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 그건 뭘까요? 만물이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걔는 이런 목적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뉴턴이 이 책을 내기 전까지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 사람들은 하늘, 천상계와 땅, 지상계는 완전히 다른 법칙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다른 법칙으로. 그리고 하늘의 별과 행성은 완벽한 원을 그리며 돌고 있고 땅의 물체들, 이 하늘은 천상계 완전한 세계, 땅은 불완전한 세계, 타락한 세계.
그래서 흙, 물, 불, 공기의 성질에 따라 그들의 어떤 목적에 따라 위로나 아래로 움직인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돌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돌의 본성이 땅으로 돌아가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대충 느낌이 오죠? 예, 정성적으로 약간 신화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왜보다는 무엇을 위해라는 그런 해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왜 저 물체는 저렇게 움직일까 보다는 저 물체는 어떤 목적으로 움직일까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모든 움직임에는 신의 섭리나 자연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학이라는 거는 계산을 하거나 땅을 측정하는 데 쓰는 도구였지 우주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라고는 믿지 않았죠. 그냥 수학하고 그랬던 생각입니다. 음. 그 당시에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17세기에 이 프린시피아란 또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통해 아니야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라는 엄청난 세계관을 바꾼 거예요. 세계관을 예, 이거 엄청난 일인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그 카이스트 교수님이 나와서 인류 역사의 하나의 책을 고른다면 나는 이 책을 고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프린시피아는 무엇이 그렇게 놀랐던 것일까요? 예, 이 핵심은 뭐냐? 하나의 법칙이 우주 전체를 지배한다라는 그런 원리를 제시했어요. 예, 이 뉴턴이. 다시 말하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진 것을 보고 사과를 땅으로 끌어당기는 어떤 힘이 있다면 저 하늘의 달은 왜 떨어지지 않을까? 어쩌면 저 힘이 달까지 닿아서 달이 도망가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 한 가지 힘으로 이 땅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가 한꺼번에 한 번에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생각은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당시로서는 충격적이었던 생각, 충격적. 예. 땅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현상, 사과가 떨어지는 것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현상, 예,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이 영원한 세계, 완전한 세계가 똑같은 힘, 똑같은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 그래서 하늘과 땅을 나누는 거대한 벽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뉴턴의 이 책 하는 거니. 네. 그래서 프린스피아는 위대한 생각을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수학적 계산과 증명으로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서 우주는 신비로운 어떤 신화적인 세계가 아니라 수학이라는 언어로 이해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거대한 기계 장치와 같다라고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철학이죠, 철학. 수학이 아닙니다. 철학입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 이런 이 철학적인 관점의 전환이 수학을 이용해서 엄청난 하나의 체계를 만든 거예요. 네. 철학과 수학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아는 지인이 지인이 딸이 옥스포드 컴퓨터 사이언스를 갔어요. 갔더니 맨 먼저 뭘 배우냐면 옥스포드에서 철학을 가르치더래요. 철학을. 예, 컴퓨터 사이언스인데 그 다음에 논리학을 가르치더래요. 논리학. 그리고 그 논리학을 갖고 코딩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풀어내더래요. 예, 뭐예요? 철학과 논리학과 코딩이 연결돼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래요. 예. 지금 이렇게 분화되어 있는 그냥 뭐 기계공학, 전자공학, 뭐 그다음에 뭐 철학, 인문학, 심리학, 국문학 이거는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생긴 지 300년밖에 안 된 시스템이에요. 이거 곧 깨집니다. 이제 장담하는데 분명히 깨집니다. 이 구분은 이제 다 없어집니다. 전공이란 구분 자체가 없어져요. 자, 산업혁명 전에는 제너럴리스트였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냥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아야 돼요. 그냥 밥도 썰고 뭐 그냥 음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그냥 쟁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냥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하나의 전문 분야들이 생겼어요. 전문가들이. 예. 그게 무너집니다. 전문가의 시대가 끝납니다. 끝나요. 꼭 깨하셔야 돼요. 제가 굉장히 큰 소리 좀 외치는 거예요. 예, 끝납니다. 모든 걸 아셔야 돼요. 그 모든 건 통합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린스피아에는 크게 이러한 철학적인 전제, 인간의 관념, 세계관을 바꾸는 인문학적인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철학적인 내용과 연결돼서 수학과 과학이 나옵니다. 자, 뭐냐면은 이 세 가지의 법칙을 얘기합니다. 관성의 법칙. 예.
하던 대로 하려는 성질이 있다. 가속도의 법칙, 물체에 힘을 주면 속도가 변한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 내가 무엇을 미면 그것도 나 똑같은 힘으로 나를 민다. 이 세 가지 법칙으로 결국에 뉴턴은 나는 온 우주를 설명하겠다 라고 설명을 한 담대한 선포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당시에 얘기를 들어보면 영국 내에서는 이걸 받아들인 사람이 95%였지만 뉴턴이 죽을 때까지 영국 밖에서 이걸 받아들인 사람은 학계의 95%도 안 됐대요. 5%도. 뭐냐, 프랑스, 이탈리아, 쟤 누구야? 쟤 미친 애 아니야? 예. 5%도 안 믿었답니다. 예, 문제지 알겠죠? 이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패러다임의 문제입니다. 패러다임 문제. 이 패러다임 바뀌기 그렇게 어려워요. 예. 똑같아요. 인공지능은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예. 박사라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공부를 많이 했다고 받아들이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관점이 바뀌어야,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하려고 그러는데 잊어먹었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거 박사라고 AI 세계에 적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뭐 있었는데 잊어먹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탄자니아에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줬죠. 너무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요. 아직 탄자니아는 회사에서 엑셀을 안 쓴대요. 예, 스프레시트를 아직 안 쓴대요. 예, 아직도 종이를 쓴대요. 그래가지고 스프레시트를 가르쳐줬대요. 그랬더니 놀라 충격적인 이 스프레드시트를 종이처럼 쓴대. 종이처럼. 예,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종이에다 기록하잖아요. 회계 장부 기록하잖아요. 이 스프레드 시트에다가 기록용으로 쓴대. 기록용으로 종이처럼. 이걸 갖고 얘가 계산을 한다거나 뭘 이렇게 해둘 거라고 상상을 안 한대요. 이거 이제 딱 이걸 보는 순간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을 그냥 우리가 그동안 쓰던 퍼스널 컴퓨터처럼 쓰고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엑셀 정도로만 쓰고 있는 거죠. 제대로 지금 못 쓰고 있을 겁니다. 암튼 그거를 우린 지금 그 패러다임을 깨나가야 된다. 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에서 포인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철학적인 이 생각의 전환의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법칙들을 만들어가는 포인트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융합해서 오늘 앱을 하나 만들 거예요. 앱을.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따라와 주세요. 이미 아까 워크시트를 좀 공유를 드렸는데 뭐 한번 해본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자, 하나씩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요렇게 제가 URL 하나 보내드릴게요. 자, URL 하나 보냈습니다. 자, 여기에 클릭을 해서 들어와 주십시오. 네,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라이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록을 할 겁니다. 여기다가. 네, 여기다가 들어오셔서 기록을 하십니다. 자, 뭘 하냐? 자,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을 기억할 거예요. 이 내용들을. 자, 먼저 지금 워크시트 함께 이제 워크숍을 하는데, 자, 첫 번째 뉴턴처럼 생각합니다. 뉴턴처럼 생각하기. 자, 먼저 어, 요 첫 번째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자, 이것부터예요. 자, 뉴턴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야, 우주는 너무 복잡해. 이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라고 다 생각했거든요. 자, 그거 똑같이 여러분이 관심은 있는데 맨날 보고 부딪히는데 야, 이거는 복잡한 세계야. 이거는 왜 그럴까? 너무 궁금하긴 한데 이건 너무 복잡해서 규칙을 찾고 싶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 적어보세요. 예, 하나 적어보세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의 관계, 애들한테 그러면 얘랑은 내가 친한데 얘랑은 왜 이렇게 친해지기 어려울까? 또 어떤 친구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난 참 궁금하다. 왜 나한테 자꾸 잔소리를 하는가? 예, 이거를 성인 대상으로 했더니 이제 이렇게 하셨어요. 왜 나는 우리 아내가 삐지는지 모르겠다. 난 그 세계를 나는 탐구하겠다. 예, 그런 분도 있고요. 예, 왜 나는 살이 빠지지 않을까? 그거를 탐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어떤 분은 요건 이제 D랩의 랩장리들 대상으로 제가 워크숍을 했었는데 해야 할 일을 끝까지 미루는 나는 내 마음을 모르겠다. 왜 난왜 해야 할 일을 끝까지 미루는가? 그게 이제 그분이고, 이제 그 학부모인 이제 엄마 분이세요. 우리 애의 마음은 난 도저히 모르겠다. 이 애가 도대체 왜 자꾸 문 닫고 들어가고 밥 먹고 그냥 이렇게 짜증을 내는지 모르겠다.
그다음에 인천 9월에 이제 랩장님은 나는 와이프가 도대체 왜 어떤 기준으로 삐지는지 난 도대체 모르겠다. 나는 이게 너무 복잡한 세계다. 그리고 이분은 여자분이세요. 여자분인데 여자들의 복잡한 세계가 궁금하다. 난 여자들의 세계가 난 잘 이해가 안 된다. 아,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하셔서. 그 다음에 뭐 평택 분은 잠을 충분히 자도 난 피곤하다. 그 다음에 네. 요 레인이라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들어와 있는 여기 교육 연구팀으로 돼 있는 요 분께서 얼마나 가져야 행복하다고 느낄까? 나는 그 행복이라는 게 궁금하다. 아니, 그게 이제 약간 복잡한 세계인 거죠. 알고 싶은 중요하고 궁금한데 한 번도 분석해 보진 않은 그런 거를 빨리 여기다가 적어 보십시오. 아, 네, 좋습니다. 사춘기 딸의 뇌구조. 네, 그다음에 요 아이디도 적어주시면은 감사하고요. 그래 이제 제가 그다음에 아들의 게으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들의 게으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도대체 왜 저렇게 게으른가? 조직 내에서 MZ 세대와 X세대가 협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아, 그렇죠. 쉽지 않죠. 그다음에 나를 닮은 아이의 성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심리. 아, 좀 복잡하네요. 나를 닮은 아이의 성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심리. 예, 굉장히 오늘 중요한 거 하나 하고 가시네요. 이분께서는. 자녀 양육을 할 때 언제 어떻게 잘 선택해야 되는지 먹어봤는지 모르겠다. 야, 이건 너무 범위가 넓어서 조금 더 좁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교육을 할 때, 교육을 할 때. 그다음에 내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지는 이유. 아, 네. 이게 신화일 수도 있고 법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화일 수도 있고 법칙이 있을 수도 있죠. 예. 언제 엄마한테 서운한 기분이 드는지 나의 심리가 궁금. 아, 그렇죠. 내가 엄마한테 서운한 기분이 드는데 거기에 어떤 법칙과 원리가 있는지 궁금하다. 음, 여전히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 무엇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 그렇죠. 여전히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가?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을 수 있는가? 그렇죠. 돈을 쓰는 우선순위의 마음이 궁금하다. 아, 내가 어떤 우선순위에 갖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네. 이건 약간은 이제 어떤 법칙이라고 좀 약간 주관적이고 사람 따라 다를 수 있겠네요. 그것도 그런 원리를 찾을 수 있는 저도 궁금합니다. 하여간 오늘 이게 막 좀 열어놓고 답이 없이 막 하는 거니까 열어놓고 좀 생각을 할게요. 지극히 튄 남편의 사고방식이 궁금하다. 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케이. 네, 제가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1분.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경제원님, 근무 중이라 채팅으로 몰래 남겨요. ADHD인 아이의 이 힘들게 하는 행동이 어디까지가 증상이고 어디까지가 나쁜 버릇인가? 그 구분. 네, 그 구분. 제가 넣어드릴게요. 얘를 짱 줄이고. 아니, 여기에다가 지금 뭡니까, 이게? 이게 뭡니까? 갑자기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방향을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위에다 이렇게 썼죠? 아, 이걸로 이렇게 쓰신 건가요? 제가 지워버리겠습니다. 아, 지웠습니다. 네, 네. 경제원님,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네, 일단은 우리가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까지 우선은 빨리 정리하고 안 하신 분은 더 하시도록 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세요. 두 번째 워크샵. 자, 그 세계에서 내가 가장 궁금하고 법칙을 찾고 싶은 질문은 무엇인가? 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의 잔소리가 난 참 복잡한 세계인데 궁금한 그 핵심 질문은 어떤 날은 그냥 넘어가는데 왜 어떤 날은 똑같은 날 잔소리를 할까? 아, 그게 궁금하다. 거기에 어떤 법칙과 국칙이 있을까? 조금 더 구체화하는 거죠. 법칙을 찾고 싶은 질문을 적어주세요.
법칙을 찾고 싶은 질문을 적어 주십시오. 6칸에다가 D열에다가 법칙을 찾고 싶은 질문. 네. 로지타님은 벌써 적으셨는데 MZ세대, X세대 등 세대별 특성이 존재할 텐데 성과를 잘 내고 업무를 잘하기 위해 세대별로 소통 및 협업을 잘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이 있을까? 와, 네. 완전 좋습니다. 완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지는 이유, 네. 어떤 패턴으로 지게 되는지, 네. 어떤 우주의 기운이 나타나는 걸까요? 네. 궁금합니다. 인공지능한테 그걸 이제 우리가 먼저 여러분이 가설을 세우실 거고, 그 다음에 그 가설을 인공지능에 물어볼 거예요. 내가 이런 법칙을 찾기 위해 이런 가설을 세웠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물어볼 거거든요. 걔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걔가 뭐한테 물어볼 거냐면은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 제미나이 2.5 프로 전 전공에서 거의 석사에서 박사급 수준이라는 애한테 한번 물어볼 테니까 걔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좀 이렇게 뒷짐지고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보시죠. 그 다음에 먼 미래를 갖고 사는 남편의 사고방식이 궁금하다.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혹시 그 남편분의 데이터를 좀 더 줄 수 있으면, 인공지능한테, 구체적인 케이스 데이터를 쫙 줄 수 있으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전히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그 근거가 궁금해. 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돈을 쓰는 우선순위의 마음이 궁금하다. 법칙이 있는가? 안 쓰려고 먹었지만 물건을 보는 순간 사고 싶어. 지금 안사 못살 같은 마음이 당장 지갑을 여는 예, 좋습니다. 어, 구체적인 질문 이은 거죠. 그러니까 난 안 살려고 했는데 왜 자꾸 사게 되는가? 안 살려고 하는데 내가 사게 되는 그 이유가 궁금하다. 어떤 그 법칙이 궁금하다. 그렇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이 질문은 약간 구체화하면 또 좋긴 합니다. 구체화. 그렇죠? 그래서 광교님, 광교 또 들어오셨네요. 백창님. 그래서 그걸 한번 하면 될 것 같고요. 짜증내는 빈도. 그렇죠? 짜증내는 빈도를 내가 예측할 수 있는가? 내가 이쯤 되면 분명히 짜증이 곧 올라올 것이다. 이건 한 90% 확률로 짜증이 날 것 같다라는 법칙이 있을까? 그런 원칙들을 좀 정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우리 아이를 관찰해서 이런 내가 관찰할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을 내가 입력했을 때 몇 퍼센트의 확률로 우리 딸이 화를 짜증을 낼 것이다를 내가 확인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거죠. 그것도 이제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네. 1분. 여기 시간 보이시죠? 56초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평천초는 사람의 심리를 반영할 수 있는 시작 법칙이 있을까? 뉴턴도 주식 법칙이 있나? 아주 이거는 그냥 거대 담론이네요. 거대 담론. 그러면 좀 구체화하는 건 어떨까요? 혹시 뭐 사신 그 주식이 있으시다면 그 주식 회사와 기업을 이렇게 넣어놓으시고 도대체 어떤 법칙에 의해서 얘가 오르고 내리는가를 한번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왜 몸은 안 움직이는가? 소피아 맘님. 네, 운동을 해야 되는데 왜 몸을 안 움직이는가? 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궁금함이죠. 네. 체중과 관련이 있는가? 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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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이거 좋습니다. 궁금함. 약간 이게 가설로 좀 더 구체화해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가설로. 네.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추론으로. 자, 추론은 이런 겁니다.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가설을. 이 핵심 질문에 대한 법칙이 이런 걸 거야 라고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뉴턴은 자신의 생각의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일 거다라는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 검증을 했듯이 우리도 나만의 가설을 세워보는 겁니다. 가설을. 자, 그래서 내가 탐험하기로 한 복잡한 세계를 움직이는 법칙은 무엇일까를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 것이다. 또는 뭐뭐 할수록 뭐뭐 된다라는 문장의 형태로 표현해 보세요. 이게 가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잔소리를 이렇게 쓰는 민준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어, 어,
내가 해야 할 숙제, 해야 할 일, 숙제, 방 청소, 뭐 약간 또 그 구체화할수록 좋습니다. 이 할 일을 미룰수록 부모님의 잔소리 횟수와 강도는 커질 것이다. 이 친구의 핵심 질문은 뭐였죠? 어떤 날은 그냥 넘어가는데 어떤 날은 왜 똑같은 이런 잔소리를 할까?에 대한 자신의 가설과 법칙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룰수록 부모님의 잔소리 횟수는 와 강도는 커질 것이다. 를 여기다가 이 추론에다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추론. 네, 추론을 써주십시오. 네, 이걸 제가 3분이나 드리겠습니다. 3분. 3분이나 드리겠습니다. 3분이나 드리겠습니다. 음, 네.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 것이다. 네. D열에서 하신 핵심 질문에 대한 나만의 법칙을 추론해 주십시오. 나만의 법칙을 추론해 주십시오. 예. 너무 막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이럴 때 어려워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번에 그냥 자꾸 답을 쓰려고 그러세요. 근데 그게 이제 과거 패러다임이에요. 아, 내가 답을 써야 된다라는 게 과거 패러다임입니다. 네. 네, 이수연님, 내 성격이 까칠한데 전생과 관련 있을까? 저는 전생을 믿지 않으시지 많지만, 네, 이수연님은 믿으신다면, 네, 한번 물어보시죠. 그리고 법칙을 한번 찾아보시죠. 네,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해서 그랬던 게 아닐까? 한번 오고 물어보시죠. 네, GPT, 인공지능이 뭐 똑똑하다고 하는데, 뭐 박사 수준이 되는데, 걔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네. 들어보시죠. 예. 그래서 자 핵심은 뭐냐? 우리는 인공지능과 코어를 할 겁니다. 예. 코어를 할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세계에 이제 어떤 세계에 익숙해져 있냐? 어떤 세계에 혼자 사는 세계에 익숙해져 있어요. 왜냐? 내가 뭔가 궁금한 거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바빠. 예, 굉장히 비싸요. 비싸고 바쁘니까 어떻게 돼요? 혼자 사다가 가끔 물어보잖아요. 가끔. 그러니까 뭐예요? 아, 항상 내가 혼자 해야 돼. 내가 먼저 이렇게 결론을 써야 돼. 라는 그 패러다임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걸 빨리 버리시고, 아, 인공지능과 내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거를 같이 발전시켜 나간다.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네. 그때 이제 몇 가지 이제 법칙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너무나 인공지능한테 다 맡기면은 재미가 없어요. 재미도 없고 좋은 아이디어도 안 나오고요. 그냥 네가 다 해. 뭐 이렇게 해주고 그냥 다 써줘봐.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이게 개인이 소외돼요. 소외. 뭐가 나오긴 했는데 내 건 아닌 것 같고 나는 뭔가 이렇게 소외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아주 하나하나 짧게 짧게 계속 걔랑 대화를 하면서 만들어 나가면 어, 성장도 하고요. 본인이 실제로 성장이 되고 지적인 역량과 추론 능력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네, 아이디어가 또 좋게 나오고 그리고 뭔가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거는 인공지능이 혼자 한 게 아니라 나도 같이 한 거야. 우리가 같이 한 거라는 느낌이 명확하게 듭니다. 네, 제이콥님 많이 배울수록 정답을 찾으려 하는 구시대 패러다임이라는 설명이 많이 와닿습니다. 네, 이거 왜냐면요. 그 스파게티 뭐죠 그거 그 스파게티 챌린지라고 있어요. 스파게티를 참 오래 쌓는 거 하는데 그거 제일 못하는 분들이 이제 박사분들하고 MBA 분들이 제일 못해요. 왜냐? 그거 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답이 없거든요. 누가 제일 잘하냐? 이거 진짜 이거 그 경험적으로 검증된 거예요. 제일 잘하는 애들은 건축학과 애들이 제일 잘했고요. 2등이 유치원 진짜 그런 애들이 유치원이고요. 제일 못한 애들이 이제 MBA 막 박사분들 제일 못해요. 진짜 그래요. 왜냐? 자꾸 이걸 그냥 빨리 먼저 이렇게 시도를 하면서 먼저 이렇게 시도를 하고 빨리 실패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부자연스러운 거죠. 네, 추론을 많이 쓰셨습니다. 많이 쓰셨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자, 뭘 할 것이냐? 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자, 인공지능한테 들어가셔야 돼. 자, 그럼 이제부터 뭘 들어갈 것이냐? 자, AI 스튜디오 들어가 주세요. AI 스튜디오. 예, 스튜디오.
스튜디오 들어가 주세요. 예, 알죠? 예, AI 스튜디오, 구글 AI 스튜디오 클릭해서 예, 들어가시고 예, 들어가셔서 여기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버튼이 세 개가 있는데 이번에 채팅할 거예요. 채팅. 맨 위에 거 채팅으로 하시고 얘는 꼭 제미나이 2.5 프로로 하셔야 돼요. 제미나이 2.5 프로. 예, 제미나이 2.5 프로로 꼭 하셔야 됩니다. 얘가 제일 똑똑해요. 요 밑에 애들은 좀 떨어집니다. 예, 제일 똑똑한 놈으로 합시다. 우리 이왕이면 박사급으로 하고 요 템퍼레처는 뭐 1 정도 두면 이제 적당한 창의성과 할루시네이션도 적당하고요. 예, 여기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하나 떼볼게요. 네, 뭘 하나 하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아들의 이렇게 할게요.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붙일 겁니다. 자, 그래서 궁금한 세계, 예, 궁금한 세계라고 아들의 게으름이 궁금하다. 그 다음에 자, 요걸 여기다 이렇게 앞에다 샵을 하나 붙이죠. 샵을. 이거 붙이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 인공지능이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가 있어요. 얘도 또 하나 샵을 또 붙입니다. 붙여서 그러면 얘는 궁금한 세계에 대한 핵심 질문. 자, 매일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 할 일 안 하고 게임은 재밌어야 하고 숙제는 안 하고 이렇게 부끄러워서 생각을 갖고 없으니 불안할 수 있을 것이다. 잠깐만요. 아, 이 핵심 질문이 빠졌네요. 이게 두 번째가 핵심 질문이죠. 네. 매일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고 할 일 안 하고 게임은 재밌어 하고 숙제는 안 하고 어떻게 하면 게으름 수준으로 바꿀 수 있을까가 핵심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나의 추론이죠. 네, 추론. 매일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고 할 일은 안 하고 게임은 재밌어야 하고 숙제는 안 하고 어떻게 하면 게으름을 부지런히 바꿀 수 있을까? 지금 하는 공부가 재미없고 적성에 맞지 않고 하루하루가 계획표가 없으니 매일 내일의 계획표를 만들어서 불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이제 화살표를 하나 하시고, 자,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AI야. 자, 나의 핵심 질문에 대한 나의 생각이야. 너의, 너의 생각은 어떻니? 라고 물어봐 주세요. 물어봐 주십시오. 이렇게. 네. 아이고. 여기 샵이 하나 빠졌네요.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쵸? 복잡한 세계 써주시고 핵심 질문 요거 내용 그냥 그대로 카피앤 붙여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러한 추론을 했어. 핵심 질문에 대해서 했어. 그런데 이제 너의 생각이 궁금해. 너는 나의 이 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봐 주시면 이 녀석이 이제 답을 합니다. 네. 자, 요거를 쭉 읽어 보세요. 자, 그래서 뭘 하실 거냐면은 지금부터 제가 40분이네요, 벌써. 또 3분을 드릴게요. 또 시간이 좀 많이 없어요. 오늘 좀 빨리 가야 돼서. 그래도 이건 3분, 3분 드릴 테니까 요 세 가지를 하세요. 자, 나의 가설을, 1번을 방금 한 거예요. 1번을. 나의 가설을 보여주면서 너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이 핵심 질문에 대해서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나 법칙이 있는지 알려줘. 1, 2번이 좀 같이 통합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최종 결과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질문, 그리고 요 위에서 얘가 쭉 정리한 거를 이제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이런 인과관계와 법칙이 있을 수 있겠고, 이거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러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 관계를 뉴턴처럼 간단한 공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까 해서 공식을 받아내세요. 그게 이제 3분 동안 여러분이 해야 될 워크숍입니다. 네, 3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최종 법칙을 여러분이 발견한 최종 법칙을 여기에다가 F 열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뉴턴이 한 거와 비슷한 일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복잡해 보였던 마지막 프롬프트 이걸까요? 네.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네. 제가 채팅에다가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올렸던 프롬프트를 채팅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워크시트를 올려놓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2시간짜리 수업이거든요. 그 이제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하는 이제 AI 융합 프로젝트로 2시간짜리인데 이거를 지금 1시간에 하려니까 막 좀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10분 정도 늦게 끝날 것 같습니다. 1시 11시 10분쯤에 끝나게 할게요. 11시 10분에는 그래도 끝내야겠습니다. 네. 아, AI 선택, AI 여기서 맨 위에 채팅을 하시면 돼요. 채팅을 하시고 제미나이 2.5 프로를 하시면 됩니다. 제미나이 2.5 프로 그다음에 채팅. 요거 제가 하나 조금 요거 제가 캡처해서 지금 채팅창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맨 위쪽에 있는 채팅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제미나이 2.5 프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플래시 라이트 말고 프로. 얘가 제일 똑똑한 놈입니다. 그리고는 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보편적인 인과관계를 찾으시고 나는 이렇게 가설을 세웠는데 물론 이건 이제 실험을 해서 검증하는 게 제일 좋지만 이제 그럴 시간이 없으니 그럼 인공지능의 말을 신뢰해서 내가 가설을 이렇게 세웠는데 요렇지는 않고 보통 요런 인과관계들이 있구나를 1번과 2번을 통해서 찾으신 다음에 3번에는 이제 그 관계를 공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좋습니다. 정성윤님. 충동 구매는 욕망 곱하기 희소성 마이너스 저항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걸 기대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완전 멋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성윤님,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나의 욕망을, 나의 욕망을, 지금 뭘 하셨냐 하면은 정성윤 님이 화면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정성윤 님이 채팅에다 올리셨네요. 일단은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충동 구매는 욕망, 희소성 저하.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나중에 이제 앱을 만들 때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내가 지금 현백 갔어요. 판교 현백. 갔습니다. 갔는데 난 오늘 밥만 먹으려고 친구 만나러 왔는데 갑자기 내가 막 3층에 어느 순간 걷고 있고 이 3층에 그 여자 그 패션물을 내가 어느 순간 걷고 있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걷고 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뭐가 너무 사고 싶어. 그러면 이제 빨리 앱을 여셔가지고 나를 진단하는 거예요. 이 욕망, 나의 이 상태를 관찰 가능한 지표를 만드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인공지능한테 관찰 가능한 이런 지표를 앱에 해놓고 거기다 체크박스를 하는 거죠.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희소성, 내가 살려는 어떤 너무 사고 싶은데 걔가 얼마나 희소한 건가 그걸 또 체크박스를 한 다음에 지금 내가 이제 어떤 저항은 뭔가 그 저항은 뭐 현재 뭐 예산 상태 여러 가지 있겠죠. 그걸 또 인공지능한테 물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리스트를 만드신 다음에 그걸 체크 하면은 나의 지금 충동 구매 지수가 얼마다. 나는 그래서 50 넘어서 난 지금 사면 안 된다. 그런 거 하셔야 돼요.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뭐요? 예. 17세기의 그 복잡해 보이던 신화적인 세계를 우리가 지금 이거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뉴턴이 했던 그 문제를 해결했던 거를 똑같이 우리가 지금 해결해 보는 거죠.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영재고 과학고 애들도 이렇게 접근 안 합니다. 근데 법칙을 아무도 안 쓰셨네요, 아직. 법칙, 여기다 올려주십시오. 시간이 좀 걸리죠. 그쵸? 막 길어가지고 읽었는 데만 해도 오래 걸리니까 아직 지금 한 분밖에 안 쓰셨기 때문에 제가 3분만 더 드릴게요. 이거 너무 시간이 가네요. 혹시 지금 이게 좀 어려우실까요, 여기가? 어려우실까요?
예, 몇 분 정도를 제가 더 드려야 될까요? 법칙이 안 보여져요. 법칙을 안 보여줘요? 아, 그러면 걔를, 네네, 맞아.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아, 자, 뉴턴처럼 간단한 공식으로 표현해줘. 예, 뉴턴처럼 간단한 공식으로 표현해줘. 라고 해야 돼요. 뉴턴처럼. 예, 뉴턴처럼 간단한 공식으로 표현해줘. 요 1, 2번에서, 아, 이런 인과관계가 있구나. 이런 인과관계가 있구나라는 걸 찾으셨다면, 그거를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입력할 필요도 없죠. 위에 로그가 쫙 남아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관계를 뉴턴처럼 간단한 공식으로 표현해줘. 라고 해야 됩니다. 네. 확실히 이제 그 온라인으로 하니까 조금 아쉽긴 하네요. 네. 요것도 다시 그러면 제가 채팅창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채팅창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법칙을 사람들이 사주나 점을 보는 이유는 고난, 힘든 것과 불확실성이, 좋습니다. 이게 곱셈의 내적 통제력 R.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정도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점칠 확률이 얼마나 될까를 이제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약간 고난 정도를 인공지능한테 인간이 받는 고난의 그 관찰 가능한 고난 정도의 리스트를 뭐 10개를 써줘.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1점부터 100점까지. 네, 경제원님 무슨 질문이 있었는데, 이런 수업을 아이로 경험해주고 싶은데 AI 융합수업은 어느 지점으로 가면만 수강이 가능할까요? 화정이 어디죠? 화정이 남양주가 화정이? 아, 이게 아마 12월에는 거의 모든 지점에서 진행이 될 거고, 9월에는 아마 이제 판교 분당, 판교 정자 아마 대치에서만 우선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영우님, 뉴턴 뭐 시간에 쫓기는 현상과 그 극복 방법은 게으름, 관성의 법칙. 예, 이게 너무 이게 법칙이 세 개잖아요. 하나로 줄여달라고 해주세요. 예, 조영우님, 이거 세 개로 하면 나중에 앱 만들기 좀 힘드니까 야 이거 하나로 만들어. 하나로 줄여달라고 그러세요. 줄여달라고 그러세요. 예. 서운함의 법칙. 네. 이 델타 C하고 A가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요렇게만 하고 이제 지나갈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요. 자, 이번에 뭘 할 거냐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앱을 만들 겁니다. 앱을 만들 거예요. 앱을. 자, 여기까지 오셨죠?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일단은 요 히스토리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한 게 다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건 맨 위에 이렇게 기록돼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를 클릭하면은 여러분이 했던 채팅을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시 불러올 수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혹시 오토 여기에 이게 뭐 이렇게 이네이블 세이브라는 버튼으로 돼 있는 분들은 그거 꼭 누르셔가지고 이네이블 세이브 버튼을 꼭 클릭해 주세요. 그래야 그러면 이제 오토 세이브로 자동으로 전환되고 여러분이 하는 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을 남을 겁니다. 자, 그래 꼭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 들어갈 거냐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갈 거예요. 세 번째. 아, 네 번째, 네 번째.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 빌드라는 데 들어갈 거예요. 빌드라는 데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빌드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앱을 만들 거예요. 근데 요 앱을 만들기 전에 한 번만 하나만 더 할게요. 요거까지는 좀 정해놔야 돼서 자, 오른쪽에다가 자, 이제부터 이걸 갖고 앱을 만들 건데요. 앱을 이 앱의 목적까지만 적을게요. 목적. 네, 목적. 이 앱의 목적까지만 하나 적어보세요. 빌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 AI 스튜디오에서 맨 위에 거는 채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보면 여기 옆에 빌드라고 나오죠. 빌드, 그쵸? 얘를 클릭하면 이제 여기다 이제 이따 입력할 거예요. 이따가 할게요. 그리고는 자, 이제 앱을 만들 건데요. 여기다 목적을 하나 적어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목표는 이런 거죠. 음, 엄마의 잔소리 확률을 예측한다. 같은 게 하나의 최종 목표가 되겠죠. 자,
엄마의 잔소리 확률을 예측한다. 예를 들어서 나의 상태, 나의 상태, 예를 들어서 할 일을 아는 상태를 나의 상태와 엄마의 상태, 지금 기분이 1에서부터 10까지를 주고 이거를 입력하면 엄마의 잔소리 확률을 예측하고 한다. 플러스 리스크 어, 잔소리 예방안을 알려준다. 자, 이게 앱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조금 오늘 조금 어렵죠? 예, 갑자기 앱을 해야 되고 그 앱이란 목적을 정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좀 가장 오늘 어려울 건데 뭐 이 정도는 중학생들, 초등학생 5학년들 실은 다 합니다. 예, 성인이 어려워요. 제가 해보니까 해보니까는 이제 한 4, 50대 분들이 중학교 1, 2학년보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건 강하신데 요런 접근에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적을 꼭 적으세요. 목적을. 그래서 뭘 할 거냐면은 이거를 그냥 싹 긁은 다음에 이 앞에 요 네 가지 내용을 싹 긁은 다음에 자, 이걸 갖고 앱을 만들 거야. 앱의 목적은 이거야. 라고 다 붙인 다음에 앱을 만들려고 할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뜨고 이전 제수로 돌아가지 않아요? 강은하님? 그럴 수가 있을까요? 혹시 저장이 안 돼 있을까요? 혹시 여기 시작하실 때, 여기 톱니바퀴 누르고 여기 지금 오토세이브로 돼 있을까요? 오토세이브로 돼 있으면 강은하님 분명히 저장이 돼 있을 거고요. 오토세이브로 이게 안 돼 있고 있으면은 저장이 안 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히스토리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 그럼 어떡하죠? 어. 괜찮아요. 아까 그 법칙 여기다 넣지 않았나요? 법칙? 법칙 안 넣으셨어요? 네. 아이고, 네. 그래서 좀 이건 한 2시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네, 앱의 목적, 과거의 엄마의 선택을 미리 알고 있으면 내 상황 전에 이렇게 쭉쭉쭉, 어, 입력이 잘 안 되네요. 어려운 거죠, 지금. 아이고, 아이고, 그렇군요. 아이고, 강은혜님. 혹시 지금이라도 여기 채팅에 가셔서 톱니바퀴 누르시고, Enable Save라고 돼 있는 분은 꼭 여기를 클릭하셔서 오토 세이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네, 기프사님 세간이 좀 부족하네요. 예, 아쉽습니다. 아이고. 예, 그러면 제가 좀 5분만 더 해가지고 그러면은 11시 15분에 끝나는 걸로 할게요. 11시 15분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실 거거든요. 네, 어느 정도는. 실은 원래는 이제 정식으로 하면은 요 뒤에 앱의 기획서를 이렇게 쭉 쓰는 과정이 있어요. 기획서를. 근데 이제 그걸 쓸 시간은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인공지능에 좀 더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아쉽지만은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김주현님,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공식을 넣고 김주현님 이 공식을 제가 넣어볼게요, 한번. 자, 김주현님 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요 빌드에다가 그냥 맨 위에다 이렇게 넣으세요. 맨 여기다 넣으시고 자, 이 법칙을 이용해 앱을 만들 거야. 그래서 목적은 자녀의 짜증을 예측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앱이야. 라고 하고 이거를 한 번에 그냥 다 만들려 그러면 좀 엉뚱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화면만 만들어. 자, 이렇게 제가 그대로 긁어서 채팅창에다가 올려두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있는 거예요. 예, 김주혜 님이 한 글을 쭉 쓰고, 그 다음에 화살표를 하고 이 법칙을 이용해 앱을 만들 거야. 목적은 자녀의 짜증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앱이야. 목적을 적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화면만 만들어. 그 이유는 지금 얘가 지금 한 번에 다 만들려고 그러면 오류가 좀 많아서 하나씩 하나씩 쪼개서 만들 거예요. 그것이 약간 컴퓨터적인 사고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이제 이거 하고 런 프롬프트 오른쪽 화살을 눌렀습니다. 예, 누르면 자 보세요. 지금 이걸 하라고 하니까 얘가 여전히 열심히 생각을 하죠. 예, 인공지능이 열심히 생각을 하면서 핸드폰에서는 안 됩니다, 이수연님. 핸드폰에서는 보는 것만 가능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노트북하고 듀얼 이미지가 좀 필요해요. 예. 핸드폰에서는 빌드업이 안 돼요. 아이고, 네. 얘가 열심히 생각을 하면서 여기 보면 얘가 이제 만든 코딩 파일이 나오고요. 얘는 여기에는 코딩 텍스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화면에는 프리뷰라고 되는 화면에는 코딩 되어진 최종 화면이 나와요. 자, 그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또 세 개가 있죠, 세 개가. 얘는 요 대화창이에요, 대화창.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그다음에 요 가운데 코드 창을 껐다 켰다 하는 창이고요. 요 오른쪽은 요 프리뷰 창을 껐다 켰다 하는 창입니다. 자, 지금부터 얘가 열심히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를 지금 코딩을 해주기 위해 앱을 만들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이런 식으로 열심히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걔는 요 띵킹 부분을 딱 열면은 나옵니다. 열면 나와요. 열심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꽤 생각하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얘한테 일을 시켰잖아요. 그럼 얘가 시킨 일을 내가 한 대로 제대로 됐는지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줄 거예요. 평가 피드백, 평가 피드백. 잘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얘가 그 다음 거 한 거 보고 평가 비례. 잘 못했어? 아, 그럼 이렇게 다시 해. 굉장히 단순하죠. 얘가 우리 일을 시키고 얘가 일을 해오면 내가 한 거대로 잘했으면은 오케이. 그 다음 해. 못했으면 다시 해. 그거를 무한 반복하면은 무조건 멋있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방법론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여기서의 핵심은 한 번에 다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의 기능씩 하나씩 하나씩 만들라는 게 핵심 방법론입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혹시 지금 너무 이렇게 좀 속도나 그런 게 좀 따라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거 지금 다 영상으로 만들고 있고 제가 자료도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번 집에서 천천히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네, 제이님 사춘기 짜증 예측기 만드셨습니다. 예, 사춘기 네, 짜증 예측기가 나왔습니다. 네, 짜증 예측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엄마 T 지수. 요 밑에가 쭉 있을 거예요. 밑에가. 그쵸? 아, 이게 최종인가요? 그쵸? 이게 최종인가요? 자, 그러면 우선은 제가 여기서 한번 볼게요. 예, 짜증 법칙이 나왔습니다. 그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려는 거는 아이의 짜증 T죠. 그러면 사춘기의 저항과 엄마의 인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M을 지금 내가 얼마나 평온한가를 그냥 1부터 100으로 주기로 돼 있잖아요. 예, 요거를 한번 바꿔보는 거죠. 나의 감정 상태를 이렇게 슬라이드 바가 아닌 관찰 가능한 목록으로 줘봐. 그쵸? 자, 이게 괜찮긴 한데, 자, 몇 가지 얘한테 요청을 할게요. 자, 1, M을 관찰 가능한 목록으로 줘봐. 주로 정확하게는 체크박스 박스 목록으로 줘봐라고 하나 좀 바꾸고요. 두 번째 인풋이 하나 더 있잖아요. 사춘기 정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부모가 통제할 수 있는 고유의 내적 값으로 냈거든요.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자, 받아들일 수 없어. 이거는. 자, R도 R도 R도
관찰 가능한 체크박스 목록으로 줘봐. 자, 3. 그리고 그 각각의 목록은 1부터 100까지의 값을 가지해 해. 이렇게 네 가지를 줄게요. 자, 이거의 목표는 뭐냐? 아, 우리는 관찰 가능해서 예측을 해. 이게 관찰 가능의 의미가 있는 거죠. 아, 오늘 내 지금 상태가 이렇고 우리 애를 관찰해 보니 그걸 해보니 아, 그러면 짜증 지수가 이렇겠구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도 이렇게 딱 다시 놓겠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네가 해온 결과가 난 지금 만족스럽지 않아. 내 의도가 다르니까 다시 해! 하고 이제 돌려보낸 겁니다. 예. 그렇죠. 엄마의 가정사에 따라 달라지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유용하진 않는 거죠. 내가 이거 도대체 내가 지금 30이고 90인 걸 내가 어떻게 판단하라는 거야? 그렇죠. 제이님.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내가 판단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고 관찰 가능해야만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동작이 가능한 거죠. 네, 동작이. 자,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몇 개 알려드릴게요. 자, 중간중간에 얘를 눌러가지고 저장을 해주세요.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 전체 화면이 있어요. 전체 화면. 전체 화면을 누르면 전체 화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 화면. 예, 이게 앱 원래 전체 화면이에요. 예,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걸 공유도 할 수 있어요. 공유도. 예, 짱이죠. 짱. 공유도 할 수 있어요. 자, 얘를 누르시고 여기 쉐어 앱 버튼을 누르시고 세이브를 이게 근데 하고 있어요. 아, 다 됐네요. 다 됐네요. 이게 끝나면은 얘를 누르시고 예, 그다음에 얘가 오케이, 그냥 무조건 오케이 하세요. 오케이 한 다음에 얘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할 거냐 물어요. 지금 제한돼 있거든요. 얘를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볼 수 있게 해줘라고 한 다음에 링크를 복사해 가지고요. 여기 오른쪽에다가 띡 붙여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제3자가 와서 여러분의 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아내도 학교 선생님도 아들도 옆집 아줌마도 이걸 해볼 수 있어요. 짱이죠? 예, 짱이죠? 예, 그럼 이제 핸드폰에서 해볼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만든 앱을 쓸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아까 돌렸던 걸 볼게요. 이제 측정 가능한 지표를 달라 그랬잖아요. 아, 좋습니다. 그쵸? 이제 측정 가능한 지표. 오늘 충분히 잤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즐거운 대화를 가졌어요. 아, 이게 복수 체크일까요? 복수 체크네요. 그렇죠. 오, 좋습니다. 이렇게 돼야 이제 실용적이고 실제로 동작 가능한 앱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거가 바로 이렇게 기획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에. 자, 그리고 아이는, 좋습니다. 시험 기간, 어제 여자친구가 다쳤다. 지금 어제 시험 때문에 1시간밖에 못 잤다. 오늘 난리죠, 난리. 예. 그러면은, 의외로 낮아요. 그거는 엄마의 감정이 안 됐을 때 높아서 그런가 봐요. 그쵸? 요거 몇 개 좀 빼볼까요? 예민, 짜증 폭발. 네. 네, 네. 이거 하나도 없다. 그 엄마 지금 상태 안 좋은 거고 오늘 짜증 폭발합니다. 오늘 그냥 조심하셔서 그냥 밖에 나가서 스타벅스 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점점 바꿔가는 거예요. 바꿔가는 거예요. 바꿔가는. 근데 여기서도 좀 문제가 있죠. 얘는 그러면은 이제 만점이 몇 점일까요? 만점이 700점이고 얘는 최저점이 그러면 이제 70점. 이제 700점이 제일 높은 거죠. 예, 그러면 약간 이게 좀 부정확하잖아요. 그러면은 T의 최고를 100점으로 그리고 M과 인풋값이죠. M과 R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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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적인 법칙에 맞게 다시 정해봐. 정해봐. 라고 하고, 이게 1번. 자, 이거 해주는 게 1번. 자, 2번은 이 리스트가 좀 더 있으면 좋겠죠. 그쵸? 목록을 10개로 만들어줘. 10개로 만들어줘. 좀 더 하자. 해서 하면 이제 또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빠졌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 그다음에 아마 그다음에는 이렇게 물어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은 오늘 분명히 폭발할 것 같은데 서로가 오늘 하여가 얼굴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야, 오늘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이걸 어떻게 낮출 수 있냐? 그걸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죠? 네. 네, 빈 탓이 엄마 상태가 중요하죠. 예, 어차피 이게 박수는 부딪혀야 나는 거니까. 예, 조영훈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조영훈님 생산성 가속도 법칙 무엇을 미루고 있나요? 예, 추, 추진 의지, 오늘 의지가 어떻다? 심리적인 저항이 어떻다? 아, 오케이,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슬라이드 바로 나타냈는데, 요렇게 되면은 내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자, W를 한 10가지 목록으로 통해서 점수와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해줘. 이 심리적인 저항의 나의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목록으로 10가지 줘서 이걸 점수할 수 있게 해줘. 예, 그렇게 결론적으로 뭐냐? 그죠? 측정 가능하게 관찰 가능한 목록으로 만들어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예, 프린시피아의 2025년 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프린시피아의 한국 버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프린시피아의 인생 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두 번째 수동 명령어, 두 번째 수동 명령어. 아, 제가 올려드릴게요. 예, 뭐 이런 거죠. 예, 이런 거죠. 예, 예,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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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은 여기서 이제 지금 채팅입니다. 채팅. 예, 요 이제 각각의 인풋값 M을 관찰 가능한 체크박스 목록으로 보여줘. 그다음에 R도 보여줘. 예, 그렇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했어요. 세 번째도 제 채팅에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네. T의 최고를 100점으로. 아, 이 화면은 채팅 화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어, 그 화면을 밑으로 하시면은 화면을 밑으로 하시면은 제가 채팅으로 보내면 안 되죠. 채팅으로 보내면 안 보이니까 자, 이 화면 이 화살표를 아래로 하면은 이 밑에 바가 쫙 뜨면서 여기 채팅이라는 게 떠요. 얘를 클릭하면은 어 얘를 클릭하면은 채팅창이 뜹니다. 예, 채팅창이 뜹니다. 네. 네, 조금 어렵죠. 벌써 올리신 분들이 예, 공유해 주십시오. 공유. 예. 한번 이번 해보겠습니다.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사춘기 짜증 못지. 이거 내가 한 거네요. 제가 한 거네 이거는. 자, 그 밑에 분 해주셨어요. 이분 재밌는 겁니다. 근데 이거 지금 공유는 안 된 거예요. 공유는 안 됐어요. 공유가 되게 하려면 다시 말하면 이게 쉐어 앱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OK를 클릭하시고 여기서 지금 아마 제한됨으로 돼 있을 거예요. 제한됨으로 하지 마시고 얘를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가능하도록 바꿔주신 다음에 링크를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완료 버튼까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그러면 이제 열립니다. 예, 그러면 요 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 분도 하셨어요. 이분 거 열립니다. 예, 생산성 법칙. 예, 이분 생산성 가속세 법칙. 예, 지금은 약간 슬라이드 반대 이게 동작 가능하려면은 얘를 이제 관찰 가능한 목록으로 바꿔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또 있으세요. 야구 약한 고리 분석하기.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취약점을 파악하고 팀의 운명을 예측합니다. 오, 예, 두상 베어스 이게 자 나오고요. 요거는 엔터 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얘는 그냥 이렇게 하면 한국 그 팀 이름을 그 리스트를 여기다 이렇게 메뉴 이렇게 팝다운 이렇게 클릭 다운 메뉴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점수 넣고 이익 넣고 장난 아니네요. 라인업 장난 아닙니다. 이게 넣으면은 경기 분석을
해줘요. 해주네요. 그쵸? 아,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얘가 다 만들어준 거라서 우선은 결과는 나오죠. 결과는 나와서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데 결과가 나와서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야, 그래서 너는 어떤 게 성적이고 넌 뭘 이해했는데 하기엔 좀 애매하죠. 그러면 이제 얘한테 그 다음 질문에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지에 대해서 나한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라고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소외되지 않고 이 학습이 일어나고 나도 성장할 수가 있으니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제 앞으로 교육은 끝나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결과를 제출하는 교육은 끝나 없어져요. 왜냐면 그건 이게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 결론적으로는 발표와 과정을 측정하게 될 거예요. 너가 인공지능 이렇게 상호작용을 했는데 그 과정을 다 나한테 로그를 가지고 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거 다 보고 측정할까요? 그렇게 안 하죠. 그거를 인공지능한테 넣어가지고 측정하게 될 겁니다. 빌드에서 어디로 가나요? 빌드에서 어디로 가나요? 빌드에서 어디로 가나요? 공유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디디님, 공유하는 거. 그거는 빌드에서 요 위에 쉐어 앱. 쉐어 앱을 누르시면 됩니다. 쉐어 앱. 네. 각 페이지를 만든 상태 추가 기능을 덧붙이려면, 추가 기능을 덧붙이려면 간단합니다. 간단하죠. 뭐냐? 그냥 여기다 놓고, 그냥 다음 기능, 여기다 그냥 쓰면 돼요. 그냥. 이 기능 만들어줘. 아니면 다음 앱 만들어줘. 그러니까 다음 화면 만들어줘. 그냥 하시면 돼요. 예, 다음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자, 지금 MIT 출신의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엄청 코딩 잘하고 앱 잘해. 근데 회사 맥락, 뭘 만들어야 아무것도 몰라.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가르쳐 주면 됩니다. 자, 이거 만들고, 자, 이런 맥락에서 요거 해. 해. 오, 여기까지 해왔어. 잘했어. 그러면 그 다음 요거 더 해봐. 이 내가 만드는 게 이게 아니고 이거야. 다시 해. 그냥, 새로운 아주 똑똑한 MIT 졸업한 신입사원한테 그냥 일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몇 가지 이제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들은 좀 지금 약간 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권정삼님. 가끔 얘가 그래요. 가끔 중국어로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하시면 됩니다. 네. 부지런함 예측기. 좋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어떤 학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거를 하게 하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이걸 할 것인가 예측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네, 아주 측정 가능한, 관찰 가능한 형태로 이렇게 했네요. 이걸 또 이제 하시 해보시고 또 부족한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래, 이게 된다면, 그럼 이제, 자, 그러면 이 부지런함을 어떻게 하면 모티베이션, M을 늘리고 R을 낮춰서 D를 늘릴 수 있겠니? 나한테 좋은 액션 아이템을 알려줘. 그런 걸 하고, 뭐, 거기에 더해서 나의 하루의 생활 패턴 데이터를 이렇게 넣으면은 더 거기에 맞게 잘해줄 수도 있겠죠. 네. 네, 지금 시간이 15분 다 됐습니다. 너무 열심히 다들 잘 해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갑자기 20명이 나가셨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아마 이게 좀 안 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제가 미리 좀 얘기를 해서 요청을 했었으면 좀 좋았을 것 같네요. 그 부분을 제가 좀 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영상을 다 공유를 하고 관련 자료도 공유할 테니까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혹시 레인 랩장님, 레인 연구원님 혹시 뭐 공유해야 될 홍보나 내용들 있으면 한번 공유해 주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권정상님, 제가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하시죠? 권정사님. 네, 권정사님. 네, 누군지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젠가 그제 한번 저희 학부모님 한번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수학 강사신데, 이 수학을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내가 이용할 수 있는가 막 너무 이렇게 막 갈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예요? 지금 오늘 보면은 인문학이 그리고 사람의 심리 이게 굉장히 수학으로 바뀌고 앱으로 바뀌죠. 그렇죠? 이게 이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자연스러운 일이. 네.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간 이렇게 3회가 끝났는데, 3회가 오늘 끝났죠. 예, 끝났는데, 이게 과연 어느 게 얼마나 효과적이고 그랬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궁금하고 한번 이렇게 설문을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었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는지를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실은 저희가 중년의 AI라는 수업도 하고 요것도 하는데 실은 중년의 AI는 훨씬 집중도도 있고 과제도 훨씬 더 이렇게 성실하게 해오시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지금 실은 요 과정, 근데 왜 그런 차이가 좀 날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건 좀 저희도 좀 고민입니다. 네, 조영우님, 3주간 MIC였습니다. 덕분에 AI의 한 걸음 떼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공부해서 내 삶에 이르도록. 네, 도움이 되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서수연님 다시 배우고 싶네요. 네, 저희 좀 고민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다운로드하여 하는 방법. 이거는 그냥 코드를 다운받는 거예요. 코드를 다운받아서 하나의 서비스로 웹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예. 웹페이지 만들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약간 코딩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코딩을 좀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옛날에 이런 거 만들려면 5년 배워도 못 만들어요, 애들이. 근데 이제는 한 1년 정도만 배우면 이런 거 만들어서 앱 페이지, 이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를 만들 수 있어요. 예, 이승현님 수강료가 없어서인 것 같아요. 실은 저도 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예, 근무 시간이라 참여 못해서 좀 아쉽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에겐 너무 어렵게 해보겠습니다. 예, 그 삼성 MSMF 956N님. 예, 이게 어렵지 않아요. 예, 분명히 이게 하나씩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약간 이제 너무 문과적인 분들은 이게 기계와의 상호작용이 약간은 이질적일 수 있는데 이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져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친구 만나면 시간을 같이 보내야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인공지능을 새로운 도구거든요. 많이 해보면 이게 익숙해집니다. 진짜 그거는 100% 가능해요. 익숙해집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안으로 바로 영상하고 자료하고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서수연님, 어느 지점이, 네, 흰님 수고해서 감사하고요. 어느 지점이 중년이 배우기 적합한가요? 혹시 서수연님이 계신 걸 알려드리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근처에 캠퍼스가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확실한 것은 정자, 판교, 대치는 온오프를 하이브리드 할 수가 있으시고 그러니까 디폴트는 온라인인데 가까이에 계신 분들은 정자, 판교, 대치에 계신 분은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오프라인, 온라인 동시에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분은 온라인으로 가능하고요. 카페 교육물 수강생 등급이 단톡방에서 오픈 강의 수강생일까요? 단톡에서 오픈가? 단톡은 AI 교육혁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AI 교육혁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 권종사님, 예,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거 제가요, 예, 정말 애들이 배워야 됩니다. 예, 지금처럼 교육받아서거든요. 이건 안 돼요. 예, 우리나라 입시교육 지금 애들 다 망치고 있고요. 이거 망쳐요. 안 돼요, 진짜. 예, 안 되고요. 예, 10년에서 20년 안에 애들이 적응 못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10년을 입시 교육에 쪄들면은 제가 애들 이거 망가집니다. 예, 과거 패러다임에서는 맞았는데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안 맞아요. 융합 교육으로 가야 됩니다. 네, 가야 됩니다.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해요. 예, 정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